네, 이번 시간에는 7.4 arc length, 즉 곡선의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곡선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생긴 y는 fx인데요. x는 a부터 x는 b까지 이 곡선의 일부의 길이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적분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x는 a부터 x는 b까지 이 구간을 먼저 n등분을 해서 리만의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n등분해서 생기는 이 점들로부터 위로 쭉 올라가서 각각 점들을 하나씩 이렇게 대응을 시켜 보도록 하죠. 이때 이 곡선의 길이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느냐면 아까 대응되는 점 P0, P1, P2들을 잇는 이 직선의 길이의 합으로 근사시키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기호를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xi에서의 함수 값을 yi라고 쓰고요. 이 pi번째 pi를 좌표를 xi, yi라고 쓰면요. 이 곡선의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이 각각 이 선분의 길이의 합을 구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됩니다. 이때 우리가 pi-1과 pi를 잇는 이 선분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성분을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xi-xi-1의 제곱 더하기 yi-yi-1의 제곱의 루트로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때 xi-xi-1은 우리가 등분을 했기 때문에 델타 x가 되거든요. 그런데 yi-yi-1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지를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yi-yi-1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원래 정의가 fxi-fxi-1이잖아요. 이때 우리가 xi 빼기 xi-1의 이 값으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평균값 정리죠. 즉 f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fxi 빼기 fxi 빼기 1은 xi 빼기 xi 빼기 1과 f 프라임 어떤 적당한 값이 존재해서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적당한 xi 스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차를 델타 yi라고 쓰면 이 값은 델타 x 곱하기 f 프라임 적당한 어떤 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했었던 것처럼 이 점은 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임의의 샘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선분의 길이가 델타 x의 제곱, 여기는 델타 yi의 제곱이죠. 그래서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델타 yi의 제곱을 계산해 보면 이 델타 yi가 f'xi 스타 곱하기 델타 x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델타 x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델타 x는 우리가 양수가 되니까 밖으로 나오고 루트 안에 1 더하기 f'xi 스타의 제곱. 아마 이 식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곡선의 길이를 구할 때 아마 외웠던 식이겠죠. 그래서 이 길이는 이 선분의 길이의 합을 다 계산한 다음에 극한을 보내는 것인데 이 합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때 리만의 이론에 따르면 여기 있는 함수가 좋은 성질을 가지면 수렴한다. 즉 어떤 성질을 갖느냐면 이 함수가 인테그러블 하면, 즉 조건을 강화시키면 f'이 만약 연속이 되면 이 전체 함수가 연속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운 말로는 인테그러블 하고요. 그래서 리만의 이론에 따르면 이 부분이 수렴한다. 그래서 이것을 적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이 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f'이 컨티뉴어스라는 조금 강한 조건이 있으면 이 안에 들어가는 피적분 함수가 연속이 돼서 인테그러블이 되고 이 극한이 이 적분으로 수렴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증명한 것을 정리해보면 f'이 구간 AB에서 연속이면 y는 fx로 이루어지는 그 커브의 길이는 이렇게 적분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네, 이걸 우리가 증명한 거고요. f'은 dy dx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 기호는 우리 뒤쪽에서 더 얘기할 수 있는 때가 올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예제 하나 해보겠습니다. y제곱은 x세제곱이 되는 이 커브의 길이를 구하는데 1,1에서 4,8까지 그 부분의 길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f'이 연속이어야 됐으니까요. 이것의 도함수가 연속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원래는 어떻게 되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x의 2분의 3승이 돼서 플러스 쪽은 이쪽이고 마이너스 쪽은 이쪽이 돼서 이렇게 두 개의 모양으로 표현이 돼요. 그런데 1,1에서 4,8까지라고 했으니까
아마 1,1에서 4,8까지 이 위쪽 그래프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쪽 그래프는 y는 x의 2분의 3승이 되고요. 이걸 미분을 해보면 2분의 3의 루트 x가 돼요. 그래서 이 함수는 이 범위에서 당연히 연속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증명했던 이 공식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L은 1부터 4까지 1 더하기 dy dx의 제곱 해서 루트 해서 이 식을 이제 적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dy dx는 방금 계산한 대로 2분의 3의 루트 x니까요. 여기에다 대입해서 제곱을 해주면 루트 1 더하기 4분의 9x가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정적분을 풀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이 함수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책에는 이렇게 치환 적분을 해서 풀었는데요. 사실은 이건 치환 적분하지 않고 바로 부정적분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루트 u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적분을 계산을 해보면 이건 3분의 2의 u의 2분의 3승이니까 u 루트 u 더하기 c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슷하게 이걸 바로 부정적분 함수를 계산을 해보면 이게 3분의 2가 앞에 있고요. 이걸 미분하면 4분의 9가 나오니까 여기 그러면 미리 9분의 4를 여기에 곱해 놓으면 되고요. 여기에 1 더하기 4분의 9x에 2분의 3승 이게 우리 이제 엔티드리버티브 펑션이니까 x는 1부터 4까지 계산을 하면 되죠. 그러면 앞에는 27분의 8에 4를 대입하면 10 루트 10이 되고요. 1을 대입하면 이게 4분의 13이 되니까 4분의 13에 2분의 루트 13이 돼서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조금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8을 곱해주면 27분의 1 곱하기 80 루트 10 빼기 이게 8을 곱해주면 없어지니까 13 루트 13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뒤에 답을 구하는 것은 뭐 정적분 계산하는 문제니까 뭐 치환 적분을 하든 뭐 직접 계산을 하든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x와 y 역할을 바꿔서 이렇게 생긴 곡선의 길이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곡선의 길이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x는 gy라고 주어져 있을 때 g'y가 컨티뉴어스라는 조건이 역시 또 필요하고요. c부터 d까지 적분하는데 1 더하기 g'y의 제곱 루트 해서요. 이걸 이제 적분을 하면 됩니다. x는 gy니까요. g'y는 dx, dy, 즉 x를 y로 미분한 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y제곱은 x 이 커브의 길이를 재는데요. 0,0에서 1,1까지입니다. 1,1까지 이 커브의 길이를 재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x축으로 계산을 해도 되는데요. 방금 했던 이 y축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x는 y제곱이고 우리가 이제 y쪽으로 적분하려고 하니까 y의 범위는 0에서 1까지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dx, dy, 즉 x를 y로 미분하면 2y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연속이죠. 그래서 이 L은 0부터 1까지 루트 해서 1 더하기 여기 있는 식을 제곱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0부터 1까지 루트 1 더하기 4y 제곱을 정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식을 적분하는 문제는 지금 이 섹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앞에서 여러 가지 치환적분, 삼각치환에 관련된 문제이죠. 이때 루트 a제곱 더하기 x제곱이 들어가 있는 적분은 삼각치환을 x는 a 탄젠트 세타를 대입하면 많이 풀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치환을 어떻게 하냐면 4y 제곱이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도록 y를 잡으면 돼요. 그래서 y를 2분의 1의 탄젠트 세타라고 치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디퍼런셜 dy는 2분의 1의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가 되고요. 이 식에다가 y를 대입을 하면 시컨트 세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정적분의 범위도 바꿔야 되는데요. y가 0에서 1까지예요. 이때 y가 0이면 탄젠트 세타도 0이니까 세타는 0이 되겠고요. y가 1이면 이쪽으로 넘기면 탄젠트 세타가 2가 되니까 세타를 아크 탄젠트 2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는 아크 탄젠트에서 특수각이 아니니까 정확한 값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각을 잠시 알파라고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분은 여기 0부터 1까지 적분이 이제 0부터 알파까지로 바뀌고요. 지금 이 부분은 아까 계산했던 이 시컨트 세타가 됐고요.
그 다음에 dy라는 것은 여기 디퍼런셜을 계산하면 2분의 1의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가 돼서 2분의 1 곱하기 시컨트 3승 세타를 0부터 알파까지 정적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섹션 6.2에서 뭘 공부를 했었냐면 시컨트 3승 세타의 부정적분 함수가 2분의 1의 시컨트 세타 탄젠트 세타 더하기 로그의 시컨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라는 것을 설명을 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산하려는 것은 L은 2분의 1 곱하기 이 시컨트 3승 세타를 0부터 알파까지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부정적분 함수가 이거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엔티 디리버티브 펑션을 써주고요. 0부터 알파까지 이밸류에이션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4분의 1이 되고요. 알파를 대입하면 시컨트 알파 탄젠트 알파 더하기 로그의 시컨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알파가 되고 0이 들어가면 시컨트 0은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탄젠트 0은 0이니까요. 0 이렇게 되고 더하기 ln에 0 대입하면 이것도 1이고 탄젠트 세타가 0이니까 전체로 다 계산하면 0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식을 계산을 하면 되는데 아까 앞에서 알파라는 것은 아크 탄젠트 2거든요. 그래서 탄젠트 알파는 2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시컨트 알파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탄젠트 알파가 2니까 1분의 2이고 이 값이 루트 5가 되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1이니까 시컨트 알파는 바로 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컨트 알파 대신에 루트 5를 대입하고 탄젠트 알파는 2가 되고요. 여기는 시컨트 알파 대신에 루트 5를 대입하고 탄젠트 알파는 2가 되어서 답을 2분의 루트 5 더하기 4분의 로그 루트 5 더하기 2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섹션에서 배운 그래프의 길이를 구하는 것은 사실 여기까지 끝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삼각치환을 이용해서 이 정적분 계산의 값을 정확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크 랭스 펑션이라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점이 A가 여기 있어요. 근데 방금 우리가 A에서 B 끝까지 길이를 구하는 것을 공부를 했는데요. 아크 랭스 펑션 SX라는 것은 끝점으로부터 중간 지점을 우리가 X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 X까지 이 곡선의 길이를 나타내는 함수를 아크 랭스 펑션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이 P0이 되겠고 이 점이 바로 Q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곡선의 길이는 A부터 이게 X니까요. X까지 1 더하기 F'T의 제곱 루트를 정적분한 값을 바로 아크 랭스 펑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아크 랭스 펑션을 계산할 수 있어요. y는 x제곱 빼기 8분의 1 로그 x가 있는데요. 출발점을 1,1에서 생각을 해서 아크 랭스 펑션을 계산해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1보다 큰 x에 대해서 아크 랭스 펑션 sx는 1 더하기 F'T의 제곱의 루트 이 피적분 함수를 적분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요. 미분하면 f'x는 2x-8x분의 1이 돼요. 그래서 1 더하기 f't의 제곱은 1 더하기 2t-8t분의 1 이 값을 t로 바꿔서 써봅시다. 그러면 여기 제곱이 오고요.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해보면 이건 4t 제곱이 되고 여기는 계산을 해보면 2에다가 2t에다가 8t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니까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는데요. 앞에 1이 더해져 있으니까 더하기 2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제곱하면 64t의 제곱분의 1이 돼서 이것은 2t 더하기 8t분의 1의 제곱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루트가 있기 때문에 루트하고 제곱이 서로 상쇄돼서 적분하기를 2t 더하기 8t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엔티 디리버티브 펑션은 t제곱 더하기 8분의 로그 t예요. 그래서 이걸 이밸류에이션을 해보면 답은 x제곱 더하기 8분의 1의 로그 x 빼기 1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크 랭스 펑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번 섹션의 마지막으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디퍼런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디퍼런셜은 사실은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 조금 익숙지 않은 기호일 수도 있는데 이걸 잘 이해를 하면 아마 수학과 3학년이나 4학년 과목에서 미분 계약이라는 데서 이 기호를 유용하게 아마 쓸 겁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 이 다음 섹션의 7.5에서도 회전체의 건널비를 계산할 때도 이 디퍼런셜 기호를 잘 이해를 하면 그 식을 이해하기가 편해요.
방금 arclength 펑션이 sx가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양변을 x로 미분을 해보면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에 의해서 a부터 x니까요. 이 부분을 x로 미분하면 루트 1 더하기 f 프라임 x의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s를 x로 미분한 이 값이 루트 1 더하기 f 프라임 x의 제곱이고 f 프라임 x를 라이프니츠 기호로 쓰면 y를 x로 미분한 거잖아요. 그래서 루트 안에 1 더하기 dy dx의 제곱이 되겠죠. 이때 이 그래프의 이 점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쪽으로는 x의 변화량이고 이쪽으로는 y의 변화량이잖아요. 그래서 dx분의 dy라는 것은 여기에서 접선을 생각을 하면 그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래서 dx나 dy를 새로운 수 아니면 변수로 생각을 하면 dy는 f'x dx가 돼서 이 부분에서 이 dx를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ds는 dx 곱하기 이 양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왼쪽 이 값은 arclength 펑션의 디퍼런셜이 되는데요. 이 디퍼런셜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면 dx를 이 루트 안으로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면 dx 제곱이 되니까 ds는 루트에다가 dx의 제곱 더하기 dy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제곱해 보면 ds의 제곱은 dx의 제곱 더하기 dy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이 arclength 펑션의 디퍼런셜은 이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dx이고 이게 dy니까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arclength 펑션의 디퍼런셜의 제곱은 dx의 제곱 더하기 dy 제곱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식에서 dy 제곱을 밖으로 빼내면 ds는 루트의 1 더하기 dx dy의 제곱 곱하기 dy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어요. 네, 지금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기호를 써서 혼동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이 ds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ds는 이렇게 쓸 수 있다거든요. 이 두 식을 우리 앞서 증명한 식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식에서 이 부분이 우리가 앞서 썼던 기호로 보자면 ds가 되고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앞에 썼던 기호로 보자면 바로 ds가 돼요. 그래서 x쪽으로 적분을 해도 이 적분 구간은 상황에 맞춰서 쓰면 되니까요. ds가 되고요. y쪽으로 적분을 하는 것도 역시 ds가 돼요. 그래서 이 곡선의 길이는 결국은 이 arclength 펑션의 디퍼런셜을 적분하면 된다. 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할 수도 있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7.4에서는 곡선의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공부했고요. 마지막에 arclength 펑션의 디퍼런셜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디퍼런셜은 조금 어려웠는데요. 이 기호는 뒤에 7.5에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